근데 지금은 유가족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살짝 가렸어요. 처음에 공개했다가 나중에 살짝 가렸습니다. 아, 지저분한 짓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원래 참사가 났을 때 피해자, 희생자들의 명단을 지금까지 공개를 해왔어요. 원래 공개를 해왔어요. 그런데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진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한때 이제 그 유족 이름을 사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망자 성함을 사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 공개하는 것이 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해서 대체로 공개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지난번 이태원 참사 때 갑자기 공개를 안 한 겁니다. 네. 이게 그때도 얘기 나왔죠. 윤석열의 무속 어쩌고 했었던 거 그렇죠. 기억나시잖아요. 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았어. 지금에서 보면은 윤석열하고 김건희 무속 때문에 그 당시 돌아가셨던 분들에 대해서 참 결례를 한 거 아닙니까? 번호가 뭡니까? 전 그게 정말 너무 많이 아팠어요. 몇 번 시신이야? 아, 네, 진짜네. 근데 그땐 유가족들이 우리 희생당한 우리 그때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거를 공개해 주길 바랬는데도 번호로 다 불렸었죠. 아니, 천안함 때도 마찬가지고, 천안함 때는 실종자 명단부터 쫙 불렀어요. 솔직히 하자면 말씀드리면. 그런데 정말 갑자기 이태원 참사 때부터 명단 공개 안 하고, 명단 공개했다고 범죄라고 쌩지랄을 떨고, 그랬던 인간들이 다시 이번에 지들은 먼저. 이번에는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이게 유가족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니까 살짝 가리고. 그러니까 이래서 조선일보는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예, 진짜 조선일보는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조선일보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거 말고 지금 코인 가지고 또 사고를 쳤더라고요. 조선일보 코인가? 예, 뭐요? 그 KOK 코인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 보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저게 코인 사기인데 네. 웃기는 게 조선 비즈에서는 KOK 코인이 사기라고 하고 네네네. 디지털 조선일보에서는 상주고 그랬더만. 맞아요. 예. 또 홍보해주고. 홍보해주고 네. 그리고 그쪽에 관여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피해액이 4조예요. 그래요? 피해자가 700명인가 되고 저는 이걸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좀 날려버려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이고. 조선일보 보도 내용이 보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참 이게 과연 기사인가 쓰레기인가. 아니 저게 저 유가족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공항 인근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이게 진짜 목격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격자가 마치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 정말 저게 기사입니까 저게? 이게 기사냐고 이게. 아이고. 공항에 시신이 널려 있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시신들과 널려져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 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폭발한 경우에는요, 시신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널려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비전문가들이 그것도 멀찍이서 봐가지고 시신들이 널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건요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해요. 디지털 타임즈에서요 아까 좀 넘어갔었는데 총리 탄핵 여파라고 그랬어요. 총리 탄핵 여파 벌써부터 이렇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나 하는 사람 조선일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시신이 널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게 목격자가 진짜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격자를 마치 인터뷰한 것처럼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 때문에 이 여파가 지금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하는 소리가 무안공항 자체가 정치 논리로 건설된 곳이다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안공항은요 사실은 광주공항이 폐쇄되고 그리고 무안공항이 생긴 걸로 제가 알거든요. 광주공항이 광주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광주 외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무안까지 간 거예요. 조금 멀리 갔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정치 논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무엇이 정치 논리로 이게 건설이 됐냐. 그러니까 걔네들은 활주로가 또 짧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 공항 자체가 정치 논리로 건설이 됐다 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1999년도에 착공을 하고 2007년도에 이것이 이제 개항을 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정치 논리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 그러니까 논리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 거예요. 광주공항을 폐쇄하고 무안공항으로 간 건데 그거를 김대중 자 이제 기가 차서 화딱지가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을 하는구나. 근데 저는 두 번째로 열받는 게 조류 서식지가 주변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는 그래서 공항이 들어서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근데 조류 서식지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유명한데? 김해요? 예, 김해공항이에요. 김해공항은 바로 그 옆에 을숙도 있죠. 네, 을숙도가 지금은 조금 덜해요. 옛날에는 아시아 최대의 철새 도래지라 그랬어요. 그래 지금은 그 자리가 지금 옆에 창녕 우포늪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우포늪이나 을숙도나 김해 주변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김해공항 바로 근처예요. 그래서 항상 철새들이 그걸 지나다닙니다. 특히 겨울철 되면 철새가 어디를 지나다니냐면 한반도를 거쳐 다니는데 네. 그 중에서 김해나 경상남도 이렇게 남쪽 지방을 많이 거쳐 가요. 따라서 철새 도래지 얘기를 하려면 김해공항은 세우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김해공항 얼마나 오래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공항 중에 제일 오래된 공항 중에 하나일걸요, 아마?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기가 찰 소리죠. 근데 조선일보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고 또 이게 여기가 고추 말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용객이 이렇게 없는데 정치 논리로 김대인 정부 시절에 착공을 하고 건설이 되고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추 말리는 것을 또 목격자들이 이용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고추 말리는 걸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무안공항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의외로 되잖아요.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것이 이용객들이 고추 말리는 거 내가 봤어 이랬대잖아요 지금. 그 순 개새끼야. 나 진짜 그 데리고 오라고 싶은 게 우리나라 공항이나 전 세계 공항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미국 빼고 전 세계 공항은 다 1급 보안 시설이에요. 비행기가 이착륙하잖아요. 그거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게 만들면 테러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특히 활주로에는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 있어도요 대형 참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드나들 수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전 세계 공항 대부분이 다 막아놔요. 근데 무슨 어떻게 거기서 고추를 생각을 말려?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조선일보 기사는 뭐냐면 이용객들이 활주로에 주민들이 가서 고추를 말리는 것을 봤다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활주로 어떻게 갑니까? 못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를? 아니 그 공항은요 공군기지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공군기지가 아닌 민간공항인 경우도 보안시설이에요. 1급 보안시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언놈이 들어갔다대. 나 진짜 얼척이 없어서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총리 탄핵의 여파가 벌써 일어난 거고 근데 무안공항 자체가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고 이렇게 고추나 말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민주당 집권할 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니네들이 잘못한 거다. 목적은 이겁니다. 이 기자 이름이 김아사네요. 딱 아사 당할 놈이야 이거. 이런 애들은 아사 시켜버려야 돼 정말. 진짜. 이런 놈들은 아사를 당해야 돼요. 아유. 진짜 그 직장 잃고 아사 당해야 되는 놈들이 이게 완전히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시잖아요. 기자가 잘못된 것도 있고 위에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기자 얼굴 보면 좀 어리잖아요. 위에서 지시해서 이런 식으로 써. 이런 경우가 많죠, 솔직히. 아니 특히 조선일보는. 기자가 시키는 대라고 쓰면은 그게 기자야. 조선일보 들어가면 이제 기자가 아니고 조선일보 가에 어떤 뭐 수행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나요? 물론 내가 이해를 해. 왜냐하면 나도 맨날 그런 거 쓰라고 하는데 적당히 피하고 적당히 쓰는 척만 하다가 또 다음한테 떠넘기고 많이 했더니 그러다 찍히지. 그래서 쫓겨나고 막 그러고 이러는데
이렇게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쓰는 거, 그거 기자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시키는 대로 썼다고 나중에 변명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이름 대고 나갔거든. 내 맞아요. 이름으로 나갔거든. 니들 저도 사실 어떨 때 보면은 이 기사는 지금이라도 가서 그런 지워버리고 싶은 기사들 많아요. 근데 그 기사들의 팔알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썼는데 내 딴에는 쓰기 싫다라는 거 뭐 기사 곳곳에 막 숨겨 놓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되게 짜증나요. 부끄러워요. 쓰지 마세요. 제발 기마사. 아사당하기 전에 하지 마. 한국일보도 있어요. 한국일보는 한국일보는 그 우태경 기자인데 지긋지긋하던 정쟁 멈췄다. 여야 참사 수습의 총력. 보세요. 지금이 내란을 겪고 탄핵을 하는 것이 내란을 일으키고 계엄을 겪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탄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긋지긋하던 정쟁입니까? 그런데 한국일보는 지긋지긋하던 정쟁을 멈췄다. 이런 식으로 또 보도를 했습니다. 걔는 시켜서 한 기사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보니까 얘는 딱 그런데 말투가 자체가 아주 지긋지긋하네. 아우. 예전에 우리 MBC였나요? MBC였죠. MBC에서 그 김희원 한국일보 뭐 실장이라는 사람이 네. 나가서 그랬잖아요. 한국일보가 제일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을 지랄하고 했었잖아요. 자빠졌네. 맞아요, 그거예요. 아유, 아유, 진짜. 그 김희원 기자가 하는 그 태도 보셨죠? 본인이 아주 엘리트식, 선민의식 가득 차가지고 네. 심지어 유시민조차도 이렇게 싹 깔아보려고 하는 그때 그 시건방진 태도. 유시민 작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죠. 그 혐오스러운 그 표정. 네. 아니,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표정을 잘 숨기더라고. 근데 그날만큼 표정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 못 숨겼죠. 예. 근데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것이 솔직히 지가 뭐라고 그렇게 솔직히 유시민 작가를 솔직히 깔아보면서 얕잡아보면서 깐족깐족 되게 본인은 되게 예의 바른 것처럼 하는데 맞아요.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보니까 그 쓰레기 같은 그 잡탕 같은 사고방식 그 본인이 아주 잘난 것처럼 그리고 아주 중립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면서 한국일보가 가장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표현해서 가장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이고, 자, 한국일보가 그 건재상, 건설재료상을 줄여서 건재상이라고 그러죠. 네. 건재상이 운영하는 회사죠. 니들 다 건재상이야, 인간들아. 건재상 앞잡이 그만하고 그냥 때리쳐. 아유, 진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긋지긋하던 정쟁을 이제 멈췄다. 이 희생자들 덕분에 멈췄다라는 걸.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정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망할 뻔한 거죠. 그들이 장기 집권을 공산국가처럼 하려고 했던 것을 막은 겁니다. 이것을 국민이 막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쟁이라 표현을 했고 그 안에 기사 내용을 보면요. 저 빨간 글씨로 된 거 보여주시면 네. 계엄 진상 규명을 위해 벼르고 있던 국회 일정도 수년하기로 했다. 아니 계엄 진상 규명을 위해 벼르고 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벼르고 있었어 민주당이. 그런데 이 희생자들이 이거 사고가 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수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입니까 이거 기사가? 이 빨간 글씨를요 제가 체크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체크한 거. 이거는 이 기사를 들어가 보면요 본인들이 체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줄로. 빨간 줄로. 예.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기사라고. 이것이 마치 본인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 것 마냥. 이거 근데 정말... 이것을 민주당이 벼르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까? 이거 진짜 이거는 거의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역겹네요. 이거는. 와, 대단하다. 사람이 이럴 수 있군요. 네. 기자가 이렇게 흉기가 될 수 있군요. 가장 가운데 있다는 한국일보가 아니, 정쟁이를 표현합니다. 가운데 있는 흉기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가운데 있는 흉기예요. 가장 치명적인 흉기.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재달란 말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잘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주변에 맴돌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약자와 함께 있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검찰청 들락거리고 용산 들락거리고 그러니까 지가 무슨 검사나 지가 무슨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뻐기고 다니는 겁니다. 재벌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돈이 다 지 돈인 줄 알아. 지가 재벌 2, 3% 된 줄 알아. 출입처 제도가 있잖아요. 물론 선배도 그러겠지만 저도 이제 출입처가 있었잖아요. 그럼 출입처에서 오래 있으면은 국장들 바뀌고 거기 뭐 그 지도부 이렇게 바뀌어도 본인은 붙박이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다 돌다가 다시 오기도 하지만 그럼 마치 본인이 무슨 국장이고 본인이 무슨 장관이고 다 그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제가 이제 한동훈이 부부장일 때 처음 봤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제 기자 법조 출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한동훈 부부장일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장관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볼 때 같잖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네, 거지.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요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이 이상 나가가지고 내가 그 급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대신 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본인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가짠다고 볼 수 있어 내리깔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제 아무리 약자한테도 가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기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참 지랑 가깝다고 가진 자한테 가가지고 굽실대고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마구 내리까는 이게 지금 제주 항공 참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유족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태도, 희생자들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바꿔보려고요. 지금 보면은 이거를 저희가 방송을 준비했던 이유가 무한공황이 잘못됐다. 그리고 정쟁이었다. 이런 내란 정쟁이었다.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시각을 돌려서 제주항공이잖아요. 왜 언론에서는 제주항공 자체를 분석하지 않을까? 비판하지 않을까? 좀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 무한공항만 문제를 삼아요, 지금. 아니 지금 제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사고를 낸 건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이잖아요. 그 제주항공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별로 이 제주항공이 뭐 쪽의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주항공의 모기업이 무언가 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경이잖아요. 애경.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AK홀딩스죠. 네. 애경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얼마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거 얘네들 뭐 있어 지금. 이 가습기가 2002년도에부터 이제 희생을 당했던 거잖아요. 가습기 메이트였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네, 가습기 메이트. 가습기 메이트 하면 저도 참 맺히는 게 많아요. 이렇게 사실 피해자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서 폐렴 이상하게 우리 애가 폐렴을 달고 사는 거야. 한 몇 년 동안. 2년 가까이. 그래서 어느 순간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갸우뚱 하면서 요새 이런 병 때문에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갸우뚱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상태 그대로 놔두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폐가 섬유화가 돼가지고 석회화가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 뭐 이식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폐 이식 이런 것까지는 뭐 아직 발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가 딱딱하게 굳는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솔직히 방법이 없고요. 이건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도 세균성이 아니래요. 병원체가 없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대. 그렇다면 방법은 장소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친척집에 애를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급기야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네. 멀쩡해.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게 가습기 피해였더라고. 그렇죠. 이게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었다 문제됐던 것인데 제주항공의 오너가 그 가습기 살균제 독성 화학물질을 문제를 일으켰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입니다. 참. 근데 이들이 이런 짓을 하고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기가 찼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더만
여기 사회이사가 다 좀 빵빵한 인물들이더라고요. 그것도 윤석열과 관련된 예. 사람들. 지금 사회이사 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에요. 네, 이 사람이 사회이사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또 있어요. 여기는 이 사람은 김주현이에요. 김주현 누구? 예. 이 사람 법무부 차관이고 지금 민정수석하는 양반이에요. 민정수석이죠. 네. 아, 사실 김주현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이 내란 주도 세력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하죠. 행안부 장관 아니 그 지금 행안부 장관이었었고 김주현은 지금 지금도 민정수석이고. 아니 근데 조남관도 제주항공사 사회이사라면서요. 네. 조남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을 대신해 가지고 검찰총장 대행 직무대행을 했었던 사람이죠. 윤석열 말을 참 잘 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조남관도 제주항공의 이사로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 이상민이 여기죠. 네. 여기입니다. 예. 잘 아이고 작네요. 예, 네. 이제 크게 나오죠. 아, 네. 네네. 조남관. 이 사람도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주옥같이 골라가지고 사회이사를 시켰는지 몰라요. 이상민도 2022년도에 행안부 장관의 이제 후보로 올랐을 때 그때 사회이사직을 내려놓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직만 내려놨지. 제주항공하고 AK 그 홀딩스하고 관계는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딸이 이상해요. AK 그 애경 쪽에 또 취업도 한 모양이던데 그래서 네, 아빠 찬스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본인은 그만뒀지만 딸내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다면은 볼모로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무한공항만 이렇게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고 아니 AK 홀딩스 자체에서 제주항공사 자체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분석을 하지 않아 고작한다는 것이 그거죠. 랜딩 기어가 3개가 다 내려오지 않았다.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랜딩 기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애경 저기 제주항공 같은 경우 오래 전부터 이 정비 불량 얘기, 그 다음에 정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정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에 관련된 자들과는 사회이사 하면서 돈 주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 우리가. 제주항공이 네. AK가 AK 애경그룹이 51%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AK 홀딩스가 그렇죠. 1대 주주죠. 2대 주주는 누구인 줄 아세요? 애경 관련된 거예요. 제주도예요. 네, 제주도요? 그래요? 그래서 제주항공이에요. 그러니까 제주도 또는 제주 지역이 있죠. 원희룡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원희룡이 그거 할 때 그 제주항공 처음 만들 때 원희룡이 상당한 역할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도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제주항공의 2대 주주가 제주도예요? 네, 제주예요. 그 다음에 원희룡이 어디 장관 했죠? 국토부 장관 했죠. 장관, 네네. 국토부가 어디 담당한다? 비행기 담당을 해요. 항공사 그렇죠. 담당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제1차장이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어요. 제주항공이 저가 항공이고 후발 주자인데도 정비 불량, 그 다음에 그 정비 불량이라든지 뭐 시간 과정 툭하면 이렇게 지연 출발이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도 지금까지 계속 나올 수 있었던 거 뒷배가 든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뒷배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원희룡이었어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무한공항만 그렇죠. 문제 삼고 있었던 거군요. 사실은 공항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 활주로 길이가 짧다라 그러는데 아니 그 길이보다 더 짧은 공항이 군내에 있어요. 아니 그리고 보잉 737이잖아요. 보잉 737이면 2,800이면 충분해요. 솔직히 말하면 충분해요. 콘크리트 벽이 왜 있었냐 막 여러 가지로 공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계속 벽이 있는 건 사실 있죠. 문제긴 한데 그 2,800m 길이면 충분한 거예요. 보잉 737에서는 만약에 이게 보잉 747이 이착륙하는데 2,800이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활주로가 짧으니까 비행기도 작았어.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뭐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어. 이거 활주로의 문제 아닙니다. 그 계속해서 지금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왜 자꾸 나서. 근데 제일 열받던 게 뭐냐면은 왜 바다에 착륙 안 하고 활주로에 착륙했냐. 활주로가 더 안전해요.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 바다에 착륙하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니요. 더 많이 미끄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뻘에 처박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죠. 한겨울에 물에 빠져보세요. 그 구조가 더 힘들어요. 그거 더 나을 거라고 보장 못 합니다. 물 너무 무서워요. 저 세월호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 무한구변에 그 충분한 2km 정도, 3km 정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바다 공간이 없어요. 더 밖으로 나와야 돼요. 지도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항공 사진을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다 뻔히 그 기사를 썼더라. 나오면서 야, 그걸 공중파에 나갔대요. 그것도 와, 진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본인들은 그러니까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룬 거죠. 공항이 문제다. 또는 착륙을 잘못했다. 맞아요. 이 얘기를 끌고 가고 싶은데 아니에요. 실은 이거는 그 애경 그룹의 문제였어요. 진짜 문제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그나마 좀 헛다리를 짚는 거지만 사고 원인을 찾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온지도 모르겠어. 적어도 지금 저희가 이제 저녁에 제가 이거를 오전에 준비를 이제 낮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방송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사회이사가 이렇게 조남관이든 이상민이든 관련되어 있다라는 보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지금도 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없어요. 저 보니까 이거는 다 네. 그 어디 나오느냐면 우리 그 이상호 선배 그 노컷 아이가 저기 그 고발뉴스에 거기만 지금 언급이 잠깐 되고 있고요. 조남관, 뭐 이상민, 그다음에 김주현 이런 사람들이 그 제주항공의 사회이사였다. 이 AK홀딩스 사회이사고 그 조남관만 제주항공의 사회이사고. 네, 지금 더 뒤져보려고 그래요.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조소영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대 로스쿨 교수고요. 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그 사람도 어디에 있었다? 제주항공이요? 제주항공의 사회이사를 했어요. 지네들끼리 다 돈 받고 돈 먹고 네. 그러면서 봐주기 했던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윤석열 정권과 꽤 가까운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뒤져봐야 돼요. 이게 이번에 애경그룹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 받은 거랑 그다음에 이 제주항공이 이렇게 무법적으로 함부로 정비를 제대로 안 했대잖아요. 네. 그리고 정비할 시간도 부족했대잖아. 그런데도 이렇게 마구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뒷배가 든든했기 때문인데 그 뒷배가 사실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또 김건희랑 또 연결된다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다 돈하고 연결돼 있네요. 대통령 전용기 사업을 할 때 네. 제주항공에 한번 들어갔던 거 기억하세요? 아니, 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네,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주항공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나 그래서 뭐야 했다니까 김건희랑 관련성 또 뒤져봐야 돼 이거. 그래요? 진짜예요. 김건희랑 관련해서 또 뒤져봐야 돼요. 진짜 골 아프네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공항 문제로 돌고 가는 것이 김건희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너무 순간 제가 막 화와 울분이 올라오는 게 이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제 봐주고 돈 받고 뒤에서 관계하며 하면서 우리 국민이 또 희생을 당한 거잖아요. 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은 여기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불꽃놀이는 안 하잖아, 근데. 예. 오세훈. 예, 이 오세훈이 상황에 오세훈 했어요. 불꽃놀이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불꽃놀이를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냥 하기로 한 거였었죠. 우리 서울에서는 불꽃놀이 한다.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논란이 되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불꽃놀이 불꽃쇼? 했다고 불꽃쇼 했다고 사진이 올라왔는데 설마 했어요.
설마 했어요. 이거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 진짜. 아니면 옛날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사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퍼뜨린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돼? 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불꽃축 그리고 불꽃놀이와 맞먹을 수 있는 행동이 또 하나 있죠. 뭐 참사가 사탄 어쩌고? 사탄은 하느님이 사탄한테 이 참사를 내라고 허락을 했다고? 정강훈이 와, 이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목사야? 국민의힘과 연결돼 국민의힘 소속 국민의힘과 연결된 사람들은 윤석열 연결된 사람들 다 이래요. 뭐라고 했냐면 전강훈 목사가 그러니까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에 발생한 무안공항 사고는 주사파, 종북 좌파 이런 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무안공항 사고는 사고도 아니다. 이재명에 의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다가오고 있다. 이 광화문 외에는 앞으로 다가올 국가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얘기하면서 사탄이 허락한 것이다. 이 희생 자체가 사탄이 허락한 것이다. 전광훈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자유통일당 전광훈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저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해. 진짜 해산. 얘들 지금 내란을 부추기고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던 자가 이 사람이에요. 윤석열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 직무정지가 이제 풀리면 2차 계엄하면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육성으로 직접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국힘당도 해산해야겠지만 국힘당이 앞서서 이렇게 미친 국힘당이 해산이 돼버리고 윤석열이 김건희와 윤석열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가버리면 정강훈이 설 자리는 없겠죠. 지금 정강훈한테는 정강훈이 이렇게 목소리 편을 들어주고 하니까 듣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정말 나라꼴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꼴이라는 표현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딱 맞는데 윤석열 나타나고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요. 윤석열을 부득이하게 입당했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괴물 윤석열을 영웅으로 포장한 언론의 잘못이 큽니다.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머니투데이, 뉴시스, 뉴스원,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이들 문화일보 있구나. 문화일보 디지털 타임스 얘들 이데일리니까 이들은요 정말 우리가 응징을 해야 돼. 대가를 받아내야 돼요. 이데일리에서 이번에 윤석열 여론조사인데 30% 이상 나왔었죠. 그 KG그룹인가 거기잖아요. 네. 거기는 그러니까 이데일리가야 옛날에 그 판교 참사 그 참사를 일으켰던 그곳인데 그 뒤로부터 윤석열 쪽에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참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렇게 됐는지. 근데 이렇게 된 나라꼴의 90%는 언론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이 나라를 버리망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조금 비중은 윤석열 때문이고 언론은 윤석열을 뒷받침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들어준 게 언론이에요. 윤석열을 입당시킨 것도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토양이 언론인 거예요. 난 무리를 그냥 해체시키고 싶은 마음이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속이 확 타오르는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러실까요? 네. 오늘 2부에 걸쳐가지고 네. 많은 고생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많은 소식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정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경그룹의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는 윤석열의 측근 혹은 검찰 핵심 인사 총 제가 지금까지 밝혀낸 사람은 4사람입니다. 첫 번째 김주현 민정수석, 두 번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세 번째 조남관 전 대검차장.
이 사람은 윤석열이 징계를 당했을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이 징계를 받아서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죠. 직무정지가 되었을 때 그때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했던 사람이 조남관입니다. 이 사람은 숨어서 윤석열이 원격 조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상 검찰을 윤석열 마음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준 사람이 조남관이죠. 윤석열로서는 이 조남관한테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은숙 이름이 조은숙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이렇습니다. 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이 갑자기 제가 좀 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조금 전까지 기억하고 있던 걸 이렇게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요즘 이래요. 조소영이네요.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지금은 부위원장을 그만뒀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도 AK홀딩스 사회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한가닥 하는 사람들 다 AK 또는 애경그룹에서 또는 제주항공에서 한 자리씩 차지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제주항공의 이 지배 구조를 보니까 애경그룹이 53%, 그러니까 AK홀딩스가 50.1%, 그 다음에 애경 계열사가 약 3% 정도 가지고 있어서 53% 정도를 애경그룹이 가지고 있고요. 제주도가 6.1%, 국민연금공단이 6.1%, 이렇게 해서 12%를 공공기관이 갖고 있습니다.